뇌수술이 시급한 환자라고 했습니다. 야심한 밤, 버려진 사찰 안에서 비밀스러운 작업이 시작.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외딴 폐건물. 예상을 깬 뜻밖의 공간에선 은밀하게 수술 준비가 한창이었죠. 겉보기와는 달리 의료시설이 갖춰진 이곳은 섀도우 닥터라고 불리는 음지의 무면허 천재 외과 의사 정세옥의 수술장입니다. 그녀의 주 고객은 병원에 못 가는 범죄 수배자들. 블레이드. 오늘의 환자는 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된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죠. 그런데 한 선생님, 환자 깨우세요. 환자 깨웁니다. 수술 도중에 마취를 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 깨우다니 언어 중추를 손상시키지 않고 종양을 제거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이른바 각성수술이라는 고난도의 기법을 위해 수술 부위는 열어둔 상태에서 환자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환자 눈 떴습니다. 김두봉 씨 맞으시죠? 맞습니다. 수배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무슨 죄를 지으셨을까? 예를 있었죠. 말할 때마다 활성화되는 언어 중추는 건드리지 말고 암세포만 찾아야 하던 그때 오케이, 여기네. 이 사회의 암세포 하나가 그녀 덕분에 생명을 연장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옥의 숨겨진 얼굴은 말이죠. 일어날 때가 됐는데. 환자분, 붕대 갈게 일어나세요. 제가 좀 재웠어요. 환자에게 약을 썼다는 간호사. 면허도 없는 의사가 병원도 아닌 데서 그것도 뇌수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선생님. 감옥 갈까 봐. 돈? 얼마? 달에 300? 너무 많아? 그럼 200씩. 그 이하로는 어려워. 나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내 입 막아야죠. 본인 안전 위해서. 간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안전이 제일이죠. 하지만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겁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조기 은퇴와 평생연금의 꿈이 실현됐다고 감격하던 그날 밤, 미끼를 문 건 오히려 간호사였고 살인마의 본성을 드러낸 천재 외과 의사의 민낯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기 입학? 몇 살에? 17이요. 그의 수석이었고요. 머리는 좋겠네. 그럼 뭐합니까? 말을 안 듣는데. 하여간 조심하세요. 선생님. 과거 덕희에 대한 세옥의 감정은 존경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환자 코도마 맞죠? 선생님 논문 전부 다 읽었고요. 그중에 몇 개는 외우라면 외울 수도 있어요. 남의 논문을 왜 외워? 쓸데없이. 환자도 버릴 게 없으니까. 최고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덕희 역시 자신과 닮은 세옥의 천재성에 끌리고 있었죠. 거세지는 그녀의 집념. 정세웅?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뭘? 선생님이 아는 거 전부. 선생님 머릿속에 든 거 모두. 하나도 숨기지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하지만 세옥의 열정은 대책 없이 뜨거웠고 덕희는 지나칠 정도로 냉철했습니다. 정세호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 정세혁 그만. 의사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던 세옥의 살인 충동. 네. 끌어내. 안 해! 내 수술이야!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간파했던 건 스승인 최덕희 교수였죠. 야, 세호가.
젊은 나이에 이미 신경외과 최고 권위자인 덕희의 아성을 넘보았던 그녀. 그런데 스승을 위협한 건 수술 실력만이 아니었죠. 수술방에서 내쫓았다고 선생 목을 졸라? 네 충동! 나는 그게 문제야. 하지만 제자의 재능을 시기한 덕희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믿었던 세옥. 잘 들어, 정세혁. 넌 평생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수술방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의료계에서 쫓아낼 때까지만 해도 그녀를 다시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한편 국내 최고 권위의 연신대병원 수술실에선 신의 손이라 불리는 신경외과 뇌 수술로는 국내의 경쟁자가 사라진 덕희에게 어느 날 교수님, 형사가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민 사장이라고 불법 수술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는데. 불법 수술이요? 예. 저희가 그놈 잡는다고 수술장 하나를 털었거든요. 근데 거기 하드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무면허 수술 의사를 추적 중인 경찰 당국. 불법 수술이라 영상은 이게 끝. 예, 이것뿐입니다. 덕희는 영상의 일부만 보고도 세옥의 솜씨임을 알아채죠. 됐습니까? 그런데 파일 주고 가시면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예. 어째서 형사한테 사실을 숨기는 걸까? 교수님, 저거 혹시 세우기는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나 안 바빠? 네. 너 파주 산다는 얘긴 들었다. 곧 도착하니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세옥을 찾아온 뜻밖의 인물.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약국한다며. 잘 돼? 남이사. 덕희가 자신의 수술 영상을 봤을 줄 상상도 못했던 그녀. 저 스토킹 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이건 또 어디서 구했대? 안 본 사이에 실력이 좀 늘었어.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끼어든 스승의 칭찬에 당황한 걸까? 그러고 보니까 차도 안 내왔네. 태어난 인사도 잠시 머지않아 무너진 그의 포커페이스. 제 손으로 버린 제자를 최악으로 치닫기 전까지는 최고의 파트너였던 두 천재의 사제관계. 주세요. 자존심마저 굽히고 세옥을 다시 찾아온 덕희의 진짜 속셈은 뭘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래 보여요. 브레인스템 글리오마.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 스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는 그녀뿐이라는 찬사. 하지만 됐고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장소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는 와서 수술만 하고 가. 돌았어요? 내가 왜? 경찰이 너 찾고 있으니까 그나마 섀도우 닥터로 수술하고 다니는 거 그거라도 계속 하고 싶으면 싫어도 해야지. 살인 충동에 시달리는 사이코패스 의사의 머리 꼭대기에는 남의 약점을 잡고 조종하는 소시오패스 의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미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덕희의 위중한 증세. 이제 그의 목숨줄은 자신이 가혹하게 내쳤던 제자 세옥이 쥔 셈이죠. 택시 불러달라고 하지 마세요. 안 불러줄 거니까. 이 작품의 제목인 하이퍼 나이프에서 하이퍼는 과잉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열, 과민 반응처럼 비정상적인 증상에 쓰이죠. 주로 환자에게 쓰이는 접두어 하이퍼를 의사의 수술 도구인 나이프에 붙인 이 제목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누구보다도 병들어 있는 아이러니를 비유합니다. 수술을 강요하는 덕희의 다음 미끼는 세옥의 의료계 복귀 카드였죠. 보스턴 의대에 자리 하나 마련해뒀다. 복권시켜주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서. 어쩌면 세옥한테는 완전 범죄의 복수도 가능한 수술. 수술한다 쳐. 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그 손 아예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겁 안 나나 봐.
네 자존심에 수술 미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덕희는 진짜로 제자를 믿는 걸까? 전 선생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난 네 덕에 살 거고 넌 보스턴에 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내쫓던 그날과 달라진 게 없는 스승의 말과 태도. 가자. 결국 그녀의 최종 선택은 천재 의사의 자존심일까? 아니면 살인자의 충동일까?